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은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 계신 여자분이 이제 노라 씨예요. 노라 씨고 BC주 거주자입니다. 네, 이분이 은퇴를 평생 동안 남편이랑 열심히 일하시고 은퇴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은퇴 이후에도 정말 자기가 발뻗을 집 한 채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크든 작든, 그게 큰 뭐 하우스 같았든, 정말 아니면 뭐 스튜디오, 최소한 뭐 정말 스튜디오 룸이든 뭐 방 하나짜리 콘도든 어떻게든 자기 집 정도는 하나는 어떻게든 갖고 있어야 왜 인생이 좀 말년에 비참하게 않게 될 수 있는지를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라 씨가 얘기를 한 부분이 실화인데 여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I'm embarrassed. 뭐 당황스럽다. 굉장히 뭐 좀 창피한 상황이다.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BC 거주자고 지금 76세신데 여기 거주지는 이제 캠벨 리버라는 곳이에요. 캠벨 리버.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는 밴쿠버 아일랜드에 아주 여기 밴쿠버 아일랜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북쪽에 아주 해변에 있는 아주 작은 타운이에요. 저 가보진 않았지만 뭐 여기 예전에 여기 이제 가격 여기가 상대적으로 지금 집값이 싸니까 여기 알아보려고 지도 엄청 뒤져본 지역이긴 한데 어쨌든 작은 타운이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페리가 없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나나이모 같은 데에 나나이모 갔다가 옮겨가야 되는 교통도 썩 좋은 지역은 아닌데 어쨌든 저기서 이제 거기서 홈타운이셔가지고 뭐 딴 데서 일을 하다가 그걸로 돌아갔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20년 가까이 살았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남편분 있죠? 남편분 밥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사별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거기서 트레일러에 살았대요. 홈 트레일러에 살다가 아마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혼자 살기가 좀 그랬는지 그걸 이제 파셨어요. 팔고 가족들이 갖고 있는 그 콘도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금방 끝났대요.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콘도가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아마 가족 간의 렌트를 준 거다 보니까 시장 가격으로 아마 좀 렌트를 못 받았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자 부담 때문에 이제 팔게 돼서 이 여자분 노라분 같은 경우 이제 갈 데가 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근데 그 와중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니까 연금만 한 달에 2,400불을 받았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캐네디언으로 살아간 사람들 중에는 이제 아주 특별히 고액 연봉자 있거든요. 고액 연봉자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이러면은 아마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최고로 받는 연봉 수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꽤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노인 시설에 있으면서 사람 그 연금 받는 거 이렇게 단 잘 모르는데 한두 명 알게 되는 거 보면 이 정도 받는구나 하는데 이 정도는 굉장히 많이 받는 건데 문제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나는 이제 이 정도 2,400불 받으니까 충분히 좋은 집을 찾아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렌트를 찾아보니까 유틸리티가 없는데 1,600불을 낸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틸리티 내고 뭐 여러 가지 내면은 뭐 2,000불, 1,900불 육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생활비가 뭐 500불에서 600불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혼자서면 저렇게도 살아갈 수, 제가 볼 때는 노인분들이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도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렌트비가 정말 1,600불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것도 밴쿠버 아일랜드가 그나마 좀 싼 편인 거죠, 그죠? 싼 편인 건데 이제 저 돈으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뭐 BC 하우징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저렴하게 렌트할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찾으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면 다시 옛날에 살던 그 트레일러 홈 있잖아요. 트레일러 홈을 사서 좀 다시 들어가 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디파짓이 모자르다 보니까 트레일러 홈이 이게 이제 뭐 18만 5천 불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충분히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결국에 아마 저도 이제 노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가끔씩 집을 옛날 집을 생각하고
한 몇만 불 있으면 작은 콘도는 살 거라고 이제, 물론 그분들이 약간 치매도 있는 분들이긴 한데 살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요즘 집값이, 요즘 웬만한 집 살려면 뭐 1밀리언 정도 필요하죠. 막 그러면 깜짝 정말 막 엄청 충격받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냥 거짓말하지 마!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아마 이분도 아마 렌트가 뭐 1600불까지 온다는 거 상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 중간에 사진이 나오는데 이 렌탈다스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1600불까지 해보면은 1600불 밑에가 하나 나오네. 하나 1500불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1500불 이상이니까 아마 여기 작은 타운이다 보니까 렌트가 더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트렐로 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2400불이 되다 보니까 소득이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또 그래서 여기 BC 하우징에 여기 세이퍼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여기 세이퍼라는 프로그램이 이 펜션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아니면 로우 인컴 하시는 분들 좀 도와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여기 이분이 이제 펜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여기 퀄리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부자들인데 이런 프로그램 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또 그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빅토리아에서는 뭐 대부분 좀 중국 사람이긴 했는데 자기 자산도 많고 인컴도 높은데 그 프로그램 가짜로 들어와서 소송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금으로 이제 막 몇만 불 아니면 1억 조 가까이 내야 되는 뭐 그런 기사가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했었었는데, 이게 또 퀄리파이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나 봐요.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올린 사진이 있네요. 올려가지고 했더니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화답을 해줬어요. 뭐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야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아무래도 저렴한 렌트인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가지고 하세요 했는데, 이분 또 싫은 게 뭐냐면 어쨌든 여기가 홈타운이고 20년 가까이 살았다. 지금 태어나고 여기를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데, 이분들한테 많이 이제 사세요 한 사람들이 BC주 메인랜드에서 이제 많이 연락이 많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가고 싶진 않은 거죠. 저도 이제 이해가 돼요. 여기에서 태어났고 여기 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20년 가까이 살면 친구들이나 커뮤니티나 뭐 예를 들어서 교회나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캠벨 리버 쪽에 다 몰려 있을 텐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작은 타운인데 해변도 가까이 있고 또 원하면 또 섬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안에 또 호수가 있나요? 또 이렇게 그죠? 캠벨 레이크 있어가지고 호수도 또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민물하고 바닷물, 그리고 시골의 어떤 정치, 그리고 섬 이런 데 가면은 또 이런 비치도 잘 돼 있지 않겠어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은 어떤 환경을 누리고 싶은데 갑자기 또 BC주 메인랜드나 아니면 저 빅토리아로 좀 약간 뭐 빅토리아 나름대로 여기서 대도시잖아요. 나가 사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굉장히 스트러글링하다라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참 근데 저도 이제 얘기 보면서 이분이 좀 되게 아쉽게 선택을 했던 게 그 트렐로 홈을 팔았던 게 저는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만약에 관리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뭐 그런 상실감도 크고 뭐 연세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관리하는 게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도 나오잖아요. 많은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OAS 펜션 일부예요. 그리고 CPP로만 살아가려면 굉장히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세이퍼라는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퀄리파이가 안 된다면 정말 순수 연금으로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서 만약에 일단 모기지 없는 내 집이 있다. 아무리 작더라도 그리고 옵션이 생기잖아요. 그죠? 뭐 그걸 뭐 팔아서 뭐 다운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싼 지역으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거기 살면서 연금으로 모기지가 없으니까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게 되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2,400불을 벌면서 연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죠? 굉장히 나름대로 노인분이 치고는 나름대로 1,000불 이상 또 저축하면서 그죠?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해외여행 다닐 수 있는 이번 해외여행 갈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뭐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1,600불을 렌트로 내고 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좀 아쉬운 건 그 트레일러홈을 판 게 좀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댓글 단 거 보면 이 세이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 세이퍼는 그 인컴이 여기 보니까 뭐 800 per month 요거만 지원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또 저도 정확한 프로그램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써 있기도 하고 근데 요렇게 비슷하게 있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홈타운으로 돌아왔는데 렌트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시 그러면 자기가 일하던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삶이 너무너무 터프하고 힘들다. 또 어떤 사람도 여기도 이제 트레일러 판 건 너무나 푸어한 초이스였다.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 굉장히 좀 말을 너무 집중적으로 달긴 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인간이 사람이 또 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막 댓글도 달기도 했는데 결국은 만약에 이분이 트레일러홈을 팔지 않았던 선택을 한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그래서 어쨌든 저도 요즘에는 이제 어떤 은퇴가 내가 선택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60살 때 은퇴하겠다. 아니면 60살 넘어서 은퇴하겠다. 나이 먹을수록 또 옛날엔 일을 진짜 너무너무 하기 싫게 너무 미치도록 싫었는데 나이 먹고 애들도 크고 이제 나이 먹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하겠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일이 필요한 게 이런 거구나. 나이 먹으니까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선택한 시간에 은퇴를 하지 않으면 강제 은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시간에. 근데 그거에 대한 공포가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막 50을 이제 가까이 가면서 확실히 이제 그런 공포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요즘에 뭐 좀 다리도 아프고 걸을 때마다 이제 발바닥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제 좀 신경도 좀 많이 쓰이고 이제 저도 이제 머리도 막 희끗희끗하게 변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정말 나이를 많이 먹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은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다운그레이드, 그러니까 뭐 다운사이즈를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발 뻗을 집 한 채 정도는 그래도 마련하는 게 좋다. 이분은 물론 이제 펜션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 케이스지만 펜션이 낮아도 문제인 거죠. 그죠? 낮아서 저런 BC 하우징 같은 데 퀄리파이가 안 돼서 갈 데가 없으면 뭐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뭐 정부의 어떤 이런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내 살 길은 내가 또 어쨌든 마련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노라 씨의 사연으로 통해 본 은퇴 이후에 어떤 비참하게 안 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어쨌든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옵스.